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혹시나 이번 주 금요일쯤에 윤석열 파면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파면을 하려면 오늘쯤 예고가 나왔어야 돼요. 금요일 날 이제 선고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오늘 안 나왔다는 것은 이번 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고, 3월 5일, 오늘이 5일이죠. 네. 그리고 7일 날 헌법재판관 평의가 열린다고 해요. 여기 평의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최대한 늦게 잡아도 3월 14일에는 선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화이트데이는 하얗게 붙여야겠군요. 달달하게. 아이고야. 달달하게 야. 이게 윤석열 파면과 화이트데이를 엮으니까 뭔가 굉장히 달콤하다. 씨발. 탄핵 달콤해. 나 그 전에 남자친구 만날 거야. 화이트데이는 사탕 받으려고. 이씨. 그러면 2월 14일에 초콜릿을 줬어야지. 그게 이제 한 달 후에 답변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접수 이렇게. 괜찮습니다. 길 가다 주워도 되고 뭐 어디서 뭐 구하든 뭔 상관입니까? 달달한 거 먹기만 하면 되지. 네. 그 지금 알려진 이야기로는 박근혜, 뭐 노무현 대통령 등의 탄핵 심판이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헌재에서 굳이 금요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월화수목금도 어떤 날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예. 그 큰 거 하나 터뜨려 놓고 헌법재판관들이 주말에 쉬려고 예. 금요일 했던 것 같아.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5월의 어느 수요일로부터 역산해서 60일이 되는 날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3월 10일을 계속 주장장 주장하는 거야. 박근혜 파면 된 날하고 똑같은 날이면 얼마나 재밌겠어. 박근혜와 윤석열의 평행 이론 이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윤석열 파면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안 해도 되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임명 안 하는 이유는 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뭔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 같고. 자, 어쨌든 윤석열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윤석열은 그냥 8대0. 8대0 안 할 수가 없다. 저쪽 길바닥 세력들은 5대3으로 기각될 거라고 자기들끼리 막걸리 처마시고 있다던데. 그럴 일은 없어요. 예. 다시 한 말씀드려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맨 상위에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나라를 두 쪽 내면 안 돼. 이게 내란죄거든요. 그 내란죄를 대통령이 일으켰는데 파면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최순실 비선만으로도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지위 위치에 비추어 봤을 때 민주주의 어떤 모범 국가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날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란 말이죠. 근데 윤석열을 만약에 용서해 준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그 틈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그냥 못 배운 나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한편으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8대0으로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엄도 계몽이라고 했던 저것들이 과연 탄핵을 인정할까 또 무슨 발악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걱정은 근데요, 됩니다. 인정 안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인정 못해 할 수 있겠지만 인정 안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어디 무인도 하나 구해가지고 그쪽에 쭉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총으로 무장해서 나라를 두 쪽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한덕수 탄핵 심판은 언제 나오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한덕수 탄핵이 먼저 나올 거다. 한덕수 탄핵은 기각될 거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윤석열부터 처리한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윤석열이 나온 뒤에 한덕수 탄핵을 낼 거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어제요. 그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그냥 간담회래. 얘들 진짜 되게 웃겨요. 국무회의면 국무회의지 무슨 간담회입니까? 여기에서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덕수 총리 당장 이번 주라도 돌아올 가능성.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게 맞냐?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한덕수가 돌아와서 임명해도 하는 거지. 최상목이가 임명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두 사람 임명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말이 그럼 안 되는 지금은 거예요. 그 최상목은 지금 숨 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네. 최상목 그러니까 그 한덕수가 돌아올 거니까 최상목이 임명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근데 지금 마은영만 임명 안 하지 대통령놀이 하고 있잖아. 난가병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어제 골 때렸어. 최상목이 한 말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원이 동의했다. 야 이씨, 내가 또 욕 나올라. 다양한 의견이 뭔데? 최상목이는 자기 입으로 직접 나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위반- 있습니다라고 지금 자백하는 네. 거예요. 나 감방 갈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면밀한 검토 뒤에 임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 야 시간 끌기를 저렇게 합니까? 면밀한 검토한 뒤 아니 면밀한 검토가 뭐가 막 했어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의뢰를 한 거 아니야. 네. 이거 위헌인지 아닌지 봐달라고 결정 내렸어요. 그러면 뭐 준비하는 시간 뭐 제가 하는 시간 덜 해갖고 최대 하루 이상이 걸리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상목이는 면밀한 검토 뒤에 임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상목은 자기 스스로 바지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자기 범죄를 누군가가 지금 그 개목줄 채웠듯이 누군가가 자기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A4 용지 3번 접어가지고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개소리하는 네. 것보단 그나마 좀 요래 넌 끝났어.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그 뭐랄까요 바라는 바가 저거예요. 헌법재판관 성향 한번 볼게요. 정형식, 조한창은 보수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분류되는 게 김복형인데 현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사예요. 여러분 김복형 그 청문회 우리가 보셨겠지만 좀 굉장히 좀 약간 띨박한 느낌. 죄송해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명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은 후보자고 진보 쪽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다음에 중도 쪽에 김복형, 김형두, 정정민인데 얘네들 생각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보수와 중도의 김복형이 해서 3명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8명 중에 3명이 반대하면 5명 돼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 요걸 노리고 있는 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마은혁은 이 심판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시 다 들어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때를 놓쳤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이 돌았으면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시간이 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명 정도가 기각을 하면 나머지 5명으로는 어떻게 못한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우 깜짝이야. 거기다가 지금 그 임기가 몇 달 안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임기 끝나고 퇴임할 때까지 또 버티자. 버티면 어떻게든 헌재 구성을 또 흐트러뜨려서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잔대가리를 굴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심리를 할 거라고. 그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때도 그랬고 그랬고. 우리 처음이 아닌데도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대선 일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파면돼도 최상목이가 대선 일을 뭐 지정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 법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최상목이가 지정을 안 해. 그거는 시키면 제가 안 해. 최상목이가 지정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지.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정말 그 윤석열이 그러니까 탄핵이 되자마자 이 최상목 같은 인간들도 바로 기회주의자여서 태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버티는 척해. 왜냐하면은 그 극우들이 최상목 집 앞에 와서 마이크 잡고 뭐 하는 게 싫거든. 나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김건희 그림자가 그렇죠. 버텨. 네. 요거 있잖아요. 왜 그 옛날에 버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얘네들 이런 거 있어. 하도 소위 말하면 이제 틀딱이라고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애들이 들어오기는 해요. 보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얘네들 필리버스터 하고 있대. 근데 실제로는요. 그런 애들이 나선 애들 한 대여섯 명 제외하고 나면 다 노인들이세요. 나 저 현수막 보고 깜짝 놀랐네. 근데 저 현수막 들고 있는 저 여성분은 2030 맞아요? 아니다, 제 어머니 또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중학생 때부터 이 얼굴이어가지고 뭐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달린 댓글에 빵 터졌다니까. 1920년 30년 사이.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 무슨 등장하고 일부 2030 있기는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인구라는 게 있잖아. 저 사람들 막 그 광화문 같은 데 모여서 한 10만 20만 모인다고 칩시다.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몰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에요. 네. 5,200만 중에 10만 이렇게 몰려 나오면은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의 뜻이 됩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박근혜 퇴진 때, 박근혜 탄핵 때 이제 그 촛불 집회가 워낙 크게 조명을 받다 보니까 그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지금의 이제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 속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자료들을 쭉 찾아보시면요.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기본값으로 다 그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난번 추운 날 엄청나게 눈 많이 왔을 때 키세스 군단이라고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네. 막 그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러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2030이라면 이번에 3.1절 그 탄핵 반대 그 집회 때 전국에서 3만 원씩 돈 내고 60만 원짜리 건강식품 팔았다면서요. 2030이 무슨 60만 원짜리 건강상품을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집회에 나오는 10만, 20만 정도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2030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 개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걸 떠나서 헌법재판소 정신 차려야 돼요. 최대한 빨리 파면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야. 얘들 한번 봐봐요. 그 서부지법 폭도들이 실제로 계속 막 찾아내가지고 구속시켰거든요. 와, 저거 봐봐요. 취재진을 밟으면서 걔 XX야. 인민한테 가라. 저런 애들 어마하게 처벌받을 건데 저런 애들만 지금 준동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윤석을 지지한다는 2030이 같은 애들이 서부지법 폭도들이었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저렇게 사실 이번 주 안에 나왔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뭐 다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 군인 보낸 거 사실이고. 분명히 그 판결문도 미리 다 써놨을 텐데. 그렇죠. 토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 지랄 발광하는지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아닐까 또 네.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요 지금 다음 주는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온다고 보고요. 마흔역 임명 안 하면서 저렇게 꼼수 부리는 거 에피소드도 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 있어요. 헌법학자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으로 윤석열을 탄핵 안 하면 탄핵 그러니까 소수견 내긴 좀 어려울 거예요. 정영식이든 그렇죠. 누구든 간에. 근데 여기서 기각을 하게 되면 법 관련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탄핵 안 하면 쉽게 표현해서 내일 안에 면죄부를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법리적으로 보면 무조건 탄핵이다. 그러니까 8대 0이다. 절대 다수가 지금 8대 0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야기 들어보니 윤석열 지인 관련한 법조인들도 모두 똑같이 얘기합니다. 8대 0이라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법학을 평생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 이름이 교과서에 남는다는 거는 다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뭐 법률적 판단을 내렸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번에 그 판단을 내리는 8명의 이름은 평생 교과서에 찍힙니다. 그 자기 이름이 어떻게 찍히기를 바라겠습니까? 상식선에서 민족의 편에서 판결을 내린 이름으로 기억돼야지. 국가 반역자로서 그 이름 맞습니다. 찍히면 됩니까 그게? 네. 자 일단 임박했다. 뭐 길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 정도에 파면이 결정되면은 그냥 대선이에요. 2개월밖에 없잖아. 그럼 민주당에서 바로 그거 해야 돼요. 전국 그거 할 시간도 없어 지금. 경선해야죠. 경선하고 막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좀 힘들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도 맞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아우 김문수 화이팅. 문수 형 도시락 잘 챙겨 먹는 문수 형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